2024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이제는 9월 달에 지원하게 될 그 수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한번 짜봐야 되는지 한번 등급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가, 또 반대로 단점은 뭔가, 내가 가진 무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게다가 이제는 심리전입니다. 너무 막연하게 기대를 가져도 안 되고, 또 막연하게 너무나 두려움을 가져도 안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오늘은 대략적이지만 등급별로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맞을지 옳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생각하는 올해 입시의 가장 큰 변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자, 학력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3만 명 조금 안 되게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줄었고요. 인구수가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인구수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 고3 학생들 3년 내내 학교에서 내신 등급 관리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수능 점수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수능 응시 인원의 변화도 있죠. 전체적인 숫자는 줄었는데 재수생들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저의 재학생과 역대 최저의 고3 학생들 대신에 역대 최고의 졸업생들에 대한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꽤 많은 대학들은 선제적으로 최저를 완화해 줬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대학에서 우리에 대한 배려를 했다기보다는 이전 개념으로 최저를 세팅했다가는 최저 충족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최저 충족이 그만큼 떨어지면 대학에서는 우수한 자원을 뽑고자 하는데 그런 것들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년 대비해서 최저가 완화됐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 최저 못 맞춰서 아무리 좋은 내신이라도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변수, 특히나 현장에서 느껴지는 이 분위기, 9월달 모의평가 우리 졸업생들에 대한 인원을 이렇게 모집했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원을 해서 교실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정도고, 그리고 이 용인시만 놓고 보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거의 900명 가까이가 늘었다고 합니다. 전국 단위로 따져보면, 자, 9월 모평에서 이렇게 많이 늘면 이런 것들을 수능까지 우리가 좀 적용해보면 전년도보다는 그 비율로 봤을 때 졸업생들이 수능에 응시하는 비율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게다가 얼마 전에 불거졌던 킬러 문항을 없애라 마라 이런 문제 때문에 킬러 문항이 사라지게 되면 그 킬러 문항 대신에 이제 준 킬러 문항이 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자, 킬러 문항이 사라지면 우리가 좋아해야 될 그 등급대에는 2등급대, 3등급대는 나름대로 좀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킬러 문항은 소수의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냈던 문제였기 때문에 어차피 못 맞췄던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게 준 킬러 문항이 나왔을 때 이전에 킬러 문항은 못 맞추지만 준 킬러 문항을 맞출 수 있는 이 그룹의 학생들, 보통 2등급 대, 3등급 대 학생들은 유리할 수 있겠지만 3등급이 넘어가고 4등급이 넘어가는 학생들은 좀 반우스갯소리지만 킬러 문항이 나오나 준 킬러 문항이 나오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틀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최저를 맞추려고 이른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딱 두 과목만, 세 과목만 공부했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당연히 맞춰야 될 문제들이 이런 변화 때문에 피해보고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9월 달에 보는 모평 정말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요. 우리는 결과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원서를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자기 객관화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자기 객관화의 확신이 뭐냐면, 이제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 전 과목으로 내 내신이 얼마이고 국영수사, 국영수과 또는 국영수사과, 그 다음에 지방권이나 아니면 수도권의 일부 대학에서 몇 과목만 이렇게 선별해서 과목을 이렇게 반영하는데, 그 대학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실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디가 사이트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다가 여러분 성적을 한번 입력해보고 한번 산출해봐라, 뭐 이렇게 많이 권하죠. 어디가 사이트에 성적 입력해 하실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해 4번의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3월 달에 봤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 볼 걸 좀 미뤄서 5월 달에 보고, 그다음에 6월 달에 보고, 7월 달 이렇게 총 4번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 결과를 부정하면 안 돼요. 내 실력 발휘한 거 아니고 대충 받고 컨디션 안 좋아서 못 받고 특히나 6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 벌써 성적 나와서 다 알고 있는 그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암만 부정해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자료를 가장 중요하게 활용해서 수시에 원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에서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우리가 수시에서 굳이 쓸 이유가 없죠. 이른바 수시 납치를 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저 아직 제대로 실력 발휘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할 겁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봤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저 아직 탐구 시작도 안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올라간다는 전제에서 가정하라고 해야 되는데 물론 원하는 대로 맞춰지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전략에 상당히 무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행했던 모의고사 잘 보라고 했던 거고 얼마 전에 치렀던 7월 11일 날인가 치렀던 그 모의고사도 이전 분위기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매년 그러긴 하는데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거의 약속이라 하듯이 수많은 학생들이 질병 결석이라는 이유로 결석도 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는 실은 저희가 객관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희는 6월달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다음에 9월달 모의고사는 9월 6일날 실시하는 9월달 모의고사는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말 그대로 가지첨한 결과만 가지고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6월달 모평을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을 쓰거나 또는 교과 전형에 서류 평가가 들어가는 그런 대학들의 학교생활기록부가 너무나 중요하죠. 특히나 몇 년 전부터 예고했지만 올해부터 대학에 보내지지 않는 자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도 많이 축소했지만 또 대학에 보내지지 않는 자료가 많고 게다가 올해 처음으로 자기소개 자체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밖에 없는데 이 상태에 대해서 얼마큼 여러분들이 객관화 시킬 수 있어야 되는지 압니다. 이때가 바로 여러분 다니는 고등학교의 그 실력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실력, 담임선생님의 실력이 여기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서류의 상태를 보고 좋다, 나쁘다, 경쟁력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이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시고 그리고 이런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자꾸 사교육에다가 우리 생계부를 보여주면서 컨설팅을 받는 거죠. 뭐 받고 안 받고는 뭐 여러분 자유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고 여러분 생기부에 대해서 가장 잘 판단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담임 선생님들, 여러 학교 선생님들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나서 종합을 위로 쓸 거냐 아래로 쓸 거냐 적정하게 쓸 거냐 이런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등급 때 초반부터 한 4등급까지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1.0부터 1.5까지의 학생들은 정말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전교권에 노는 학생들이죠. 내신이 최대 강점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교과 전형을 주로 많이 쓰죠. 그런데 특히나 이 중에서도 우리 인문 계열의 학생들, 인문 계열 학생이 요 등급대에 있으면 정말 고생 많이 한 겁니다. 우리 자연 계열 수학 잘하는 애들하고 싸워서 이 정도 내신을 유지했다는 얘기는 수학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는 얘기고 정말 고생 많이 한 거예요. 인문계 계통의 학생들은 주로 교과 전형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장점이 내신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전형으로 또 같이 쓸 수밖에 없죠. 뭐 서울대는 뭐 교과는 없지만 서울대 그 지역균형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뭐 고려대 같은 경우는 또 서류 반영하죠. 그 영양이 있고 없고를 좀 제해 놓더라도 일단 서류 반영하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이제 자연 계열, 우리 메디칼, 의약학 계열 쓰는 요 학생들은 교과로 충분히 이렇게 좋은 내신은 맞았지만 우리 의대, 뭐 약대는 워낙 내신이 높기 때문에 교과로 불안하니까 종합으로 상향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죠. 인문은 주로 교과를 많이 쓰고 자연은 교과와 종합을 같이 많이 쓴다. 특히나 의학학은 종합을 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자연 계열은 정말 학교에 공부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집단들인데 의학학 계열을 종합으로 많이 쓰고 그다음에 스카이는 교과 종합을 섞어 쓰죠. 그런데 연대 교과 같은 경우는 추천형이 재심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그 면접을 통과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고대 같은 경우는 이른바 최저만 어느 정도 맞춰주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요 구간대 수능 체제를 보는 대학들은 메디칼은 너무 세죠. 뭐 3합 4부터 해서 뭐 4합 5 많이 있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의대만 쓰려고 하면 물론 서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건 맞는데 일단 최저를 통과해야지. 게다가 탐구를 2개 보는 대학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리고 뭐 서울대는 뭐 최저 없더라도 연대도 없더라도 고대나 그 다음에 조금 낮춰서 뭐 성균관대나 뭐 서강대나 뭐 서강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보통 세개 영역을 반영하고 고대는 삼합 7인데 두 과목 탐구가 두 개고 그다음에 삼합 7을 보는 여기 성균관대학이나 그다음에 뭐 중앙대나 이런 대학들 쓰는데 요 대학에서 특히나 서울대하고 고대가 전체적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에 해당하는 이 전형들의 모집 인원가 감소했고 특히나 고대는 정말 많이 얘기했지만 2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자연계열한테는 너무나 희소식이 뭐냐면 첨단학부가 신설이 돼서 순중이 돼서 아무튼 자연계열은 이 주름만큼 많이 뭐랄까요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전히 인문 쪽은 인원이 줄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잘 보시고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1등급 때 중후반 1.5부터 1.9까지 이 학생들도 당연히 내신 좋은 학생들이죠. 보통 웬만하면 학급에서 1등, 2등 했던 학생들이고 당연히 교과 전형의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과 위주로 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 이제 구간대에서 학종으로 이제 뭔가 뒤집으려고 하는 게 나오죠. 요 레벨에서 쓸 수 있는 교과 전형은 뭐 이제 그 아까 위에 있던 1.5등급 이내 학생들보다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대, 중앙대, 뭐 경희대 이 정도 대학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나는 고대 가고 싶고 나는 서울대 가고 싶고 나는 연대 가고 싶고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학종으로 이제 상향을 쓰는 거죠. 당연히 이러기 때문에 이 여기 구간 학생들은 이 정도 내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학교 생활 열심히 했었을 거고 게다가 수능 체제도 상당히 있죠. 수능 체제 수능 공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의 학종을 이제 위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향으로 연고대 가고 싶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종 준비가 철저했어야 되는 학생들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정도의 내신 갖고 있고 꾸역꾸역 어떻게 최저를 맞췄는데 내가 학종에 대해서는 별 자신이 없으면 상향으로 학종을 지르는 건 지금 분위기에서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교과로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그러니까 고대, 성대는 점수 보고 써야 되고 이거 인원수에 대한 변화, 결국 경쟁률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앙대, 경희대는 이제 과 골라가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도 되는 과가 있고 안 되는 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를 포함해 서울대 일반 전형이나 고려대 학업우수나 연대 학교생활 학교 활동 우수자 뭐 이런 식으로 종합을 쓰거나 또는 반대로 이제 교과는 내신 주니까 쓰는데 최저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조금 하향하는 개념으로 경희대나 뭐 중앙대나 성균관대 이런 대학들을 그러니까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약간 상향이죠. 여기 빠졌지만 뭐 서강대나 한양대 이런 레벨을 여러분들이 약간 안정이나 조금 소신 상향 개념으로 종합을 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종합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쓰는 거고 없으면 과 맞춰서 점수 맞춰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더 낮춰야겠죠. 그러면 자, 그다음에 2등급 초반에서 중후반 되는 2.5까지 학생들은 이제 상위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 상위 15개 대학 그러니까 건대까지 라인에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특히나 건대, 동국대 같은 경우가 최저가 있고 그다음에 딱 내신으로만 뽑으면 깔끔하게 건대는 붙는다. 뭐 동국대 붙는다 하면 좋은데 건대하고 동국대가 특히 동국대 같은 경우는 마른 교과지만 거의 종합전형하고 같은 교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붙을지 안 붙을지가 너무 불확실하고 건대도 동국대만큼은 아니지만 서로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으로 건대 쓰는 학생들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죠. 써놓고 이 학교가 붙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못하고 그리고 학교급이라는 건 이제 그냥 전국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냐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냐 아니면 그 비평준화의 학교 중에서 이렇게 상위권 레벨 높은 학교냐 또 자사고냐 뭐 여기에 따라서 요 정도 점수대에서 쓸 수 있는 대학의 최저를 가뿐히 맞출 수 있는 학교급이 있는 반면에 내신은 2등급이나 되는데 뭐 2합 5나 2합 6이나 또는 심지어는 2합 7의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이런 학교급도 많이 있습니다. 수능 공부를 너무 안 하는 학교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서울 15개 대학으로 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요 레벨이고 그다음에 내신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도 어려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정말 학종으로 진짜 많이 쓰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차별화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는 정말 공격적으로 위에 있는 대학부터 뭐 고대 연대부터 뭐 초지가 되면 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했던 뭐 건대나 동국대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교과로 건대나 동국대 쓸 수 있는데 불안하니까 그 아래 레벨은 국민, 숭실, 세종 이 정도 라인에서 일단 붙여놓고 물론 모든 전제가 수시 납치가 안 된다는 전제입니다. 정시에도 이 정도 성적
85%에서 90%의 백분위가 나오면 그냥 정시로 가도 되는데, 그게 아닌 친구들은 요 정도 교과를 쓰시고, 종합으로는 그러면 중앙대, 경희대, 건대, 동대, 그다음에 더 혹시나 재심은 면접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면 서울대 일반전형, 고려대학교, 계열 이런 거는 좀 어렵지만 뭐 학업부수나 또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경희대나 아니면 중앙대 정도나 아니면 좀 더 낮춰서 건대, 동국대를 교과로는 약간 아쉬우면 종합으로 한번 뚫어보는 전략을 해도 됩니다. 당연히 국민 송실 세종도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대비해서는 들어오는 과가 많을 텐데 최저 못 맞추면 다 떨어져요. 특히 송실대 같은 경우는 인문이 2합 4고요. 자연이 2합 5고 그다음에 대부분 2합 6, 2합 7,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2합 6 개념 때 최소한 하나 정도는 3등급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킬러 문항, 주킬러 문항, 그다음에 졸업생들이 역대급으로 들어올 거고 우리 수험생 작고, 그래서 이런 변수 때문에 마땅히 맞춰야 될 최저를 여러 못 맞추면 다 날아가요. 괜히 욕심 부렸다가 종합에 대해서 욕심 부렸다가 위에 쓸 때는 아주 신났는데 종합 다 떨어지고 마땅히 붙을 줄 알았던 국승수에 떨어지면 여러분들 그냥 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계부 얼마나 경력이 있는지 아닌지는 학교 담임 선생님 그리고 저 같은 학년부장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등급 중후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인서울하기가 되게 어려운 내신이에요. 쉽지는 않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교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정도 레벨의 학생들이 아예 수능을 놓는 학교급도 있어요. 그래서 참 아쉽죠. 내신도 그렇게 나쁘다고는 보기 어려운데 아예 수능 공부를 접는 학교 수준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수능 공부보다는 이제 종합으로 어떻게 뚫어보려고 하는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뭐 자기소개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보통 수도권에 있는 이런 대학들, 단국대, 아주대, 그다음 가천, 경기,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뒤로 좀 밀리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 직업국 이런 대학들의 인기 있는 학과들을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종합으로는 여기보다 한 레벨 높은 수준의 상위 15개 레벨 안에 있는 대학들이나 아니면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레벨.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2.7등급짜리가 너무 올려섰다가 떨어지는 것보다 이 정도의 수준이 어떠냐 했는데, 이것도 판단이 뭐냐면 서류에 대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올해 분위기가 어떻다 그랬죠? 서류를 뒤집을 수 있는 여건이 크지 않는 분위기예요. 워낙 그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도 많이 축소됐고 대학에 보내지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수도권 대학,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로 이 정도 레벨 갈 수 있으면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이 정도 내신 갖고 있는 친구들이 80%, 85%이 정도 백분위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정시로 가도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 대학 써서 최저를 사면 보통 2합 6이죠. 아주대는 2합 5고 가천대는 2합 6, 이과는 자연계는 2합 7, 경기대도 2합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최저 맞춰서 이 정도 내신이면 웬만하면 들어올 수 있는 과들이 많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불안하다 그러면 종합은 위로 서울권에 있는 건대 아래 레벨에서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또 요거의 초제가 불안하면 약간 요 정도 레벨, 그죠? 요 레벨보다 좀 낮은, 그러니까 결국 요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의 수도권의 종합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3등급 때는 이제 수도권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종합 전형을 쓸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의미한 논술 전형 쓰는 관심 구간의 학생들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물론 논술은 4등급, 5등급, 6등급 때도 많이 쓰지만 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최저도 못 맞추고 논술 실력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3등급 때 정도 나오면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한 지점이죠. 보통 서울에 있는 여대들이나 이제 직어국,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 이제 일부 대학 중에 이제 교과 면접 보는 중에, 뭐 가천대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 보수자와 지역 균형이 있는데, 이제 지역 균형 면접 보는 전형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서울권에 종합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그 건대 이하, 뭐 세종대 그 전후로 해서 좀 더 아래로 또 써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종합으로 단국대, 아주대 이런 대학들 한번 볼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최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면접 교과 전형 중에서 면접 전형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종합도 서류에 유불리 잘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논술 전형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3등급 중후반 같은 경우는 교과 반영 방법에 따라서 내신이 달라지는 구간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요 내신 때는 종합을 별로 안 씁니다. 그리고 논술을 준비하는 애들이 많아지는데 최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학생들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단 이제 대학을 찾는 과정에서 2, 3년간의 데이터를 좀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시가 2021 학년도, 2학년도, 3학년도 최근 3년치인데 실은 2022학년도에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수능이 통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전과 다른 점수가 많기 때문에 2021학년도가 입결에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는 대학이 많아요. 그리고 2022년과 2023년 바로 전년도인데 이것도 변화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큰 틀에서는 수능이 통합되었지만 각 대학마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2년치를 참고하는 게 맞는지 3년치가 맞는지 아니면 바로 전년도 것만 참고하는 게 맞는지 잘 보셔서 일단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참고에 의해서 여러분 지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입결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모집 인원. 고대 정말 많이 강조하지만 인원이 너무 많이 줄죠. 성대 같은 경우도 과학 인재 전형이 새로 신설되면서 자연계열 쪽에 인원이 되게 많이 줄어요. 그죠? 줄는 과가 있고 간혹 느는 과도 있는데 대부분 줄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가면 당연히 점수가 올라가는 게 일반 상식이죠. 아닌 경우도 종종 발생하지만 그렇고 게다가 최저의 변화. 아까 얘기했지만 최저가 전반적으로 완화됐는데 완화됐으니까 무조건 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졸업생 그 현재 재학생들 고3의 재학생들은 줄고 무시무시한 졸업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그 최저를 맞출 수 있을지 일단 내가 맞춰 놓은 다음에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종합 전형을 포함해서 서류를 포함하는 교과 전형에서 내 서류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게다가 진로 선택 과목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이 학과하고 연관 있는 학과들 내가 이수했는지 여부도 잘 따져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뭔가 데이터를 거슬르는 그죠? 전년 데이터보다 내 점수가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를 쓸 수밖에 없을 때는 반드시 그런 합리적인 근거,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설득해야 돼요. 제가 우리 담임 선생님들에게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근거를 찾아서 설득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년도에는 2.7등급이 70% 컷이었는데 내 점수는 2.9등급이에요. 그런데 모집 인원은 그대로고 다른 변화는 없어요. 전년보다 0.2등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을 써서 마치 그 대학 붙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쓸 수는 있는데 이 대학은 떨어진다는 전제에서 쓰면 또 이해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떨어지는데 왜 씁니까? 그런데 전년 데이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체제가 더 강화가 됐어요. 체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대신 점수가 더 떨어질 것 같다. 근데 나는 충분히 이 강화된 체제를 맞출 수 있는 수능 실력이 있다. 그러면 써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말 그대로 설득이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심지어는 인원수가 더 줄었는데 인원수 줄고 최저는 더 완화가 되고 그런데 자기 점수 작년도 점수보다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쓰겠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운의 영역입니다. 물론 붙을 수 있죠. 붙을 수 있는데 이거는 운에다 맡길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근거를 찾아서 설득을 해라. 그리고 설득되는 것들은 설득 당하면 되고요. 본인 스스로 설득이 안 되는 것들은 지양을 하시라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 아까 심리 싸움이라 했죠. 너무 욕심내면 안 됩니다. 그죠? 내 성적 대비해서 써야지 2.7등급짜리 학생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시험 잘 봐서 붙을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그동안 선배들도 그렇게 붙는 경우가 많이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해요. 하지만 그 학교 역사상 2등급 때 중후반에서 서울대를 일반 전형으로 뚫는 경우가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유일한 사람이 될 거야. 최초의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에는 대부분 전년도, 재작년 다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하면서 잘 참고하시고 그 범주 바운더리 내에서 여러분들의 강점과 단점을 잘 고려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사례별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9월달 원서 쓸 때까지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할 테니까 같이 준비 잘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학생들이 모두가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없겠지만 아무튼 저와 같이 입시를 하고 있는 우리 수많은 우리 진학스토리의 우리 청취자분들과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우리 태송고등학교 우리 3학년 학생들, 우리 학부모님들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